할머니,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코 먹었던 아침 식사 때문에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침을 얼마나 신경 써서 먹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몸에 좋다고 맹목적으로 몸에 좋다는 것을 드시고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 말 듣고 보니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한정되지 않고 30대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기도 해요.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식단 관리는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위치한 신경세포는 다른 부위의 신경세포와 달리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라 치매는 거의 불치병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 치매 걸려서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식단 관리는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치매와 신경계에 해로운 최악의 아침 식사 5가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아침 식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 영상이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 응원해주시면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치매와 뇌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와 몸에 안 좋은 음식 때문에 아니야? 네, 할머니 말씀도 틀리진 않았지만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야?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물질에 대한 반응이 약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오는 설탕을 우리 몸의 세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탕이 바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과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 많은 인슐린에 익숙해져 버려서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설탕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많이 남아버려요. 아침 식사가 왜 치매 예방과 건강에 해롭게 작용하는 거야? 잘못된 아침 식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고 간식도 즐기며 식사 후 또는 미팅 시간에 커피도 마셔요. 즉,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음식을 섭취하며 하루를 보내요.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은 잠시도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러한 습관은 지속적인 고혈당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시죠? 그래, 아무래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겠지. 문제는 이 혈당을 줄이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것은 하루 종일 인슐린 호르몬이 작동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인슐린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되면 저항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지, 아까 설명했잖아. 그 당분이 혈액 속에 쌓인다며. 네, 할머니 맞아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우리는 식사 횟수를 줄이고 간식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이죠. 물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활 환경과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아침 식사로 꼭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백미입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하세요? 그렇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밖에서도 힘을 쓰고 하루를 견딜 수 있지. 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한 아침 식사를 일종의 원동력 혹은 생명력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아침에 백미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생명의 원천력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백미를 섭취하는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가장 해로운 행위예요. 아침,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 몸의 호르몬 농도가 변화하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잘 소화되는 백미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췌장은 인슐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돼요. 이때 우리 몸은 다양한 호르몬들이 섞인 상태가 되며 그로 인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입맛이 없는데 이는 우리 몸이 아직 음식 섭취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이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영향이 커요. 이러한 상태에서 아침이 건강에 좋다며 억지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백미를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또한 백미를 건강에 좋은 야채와 된장찌개와 함께 섭취한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돼요. 아침에 높은 혈당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아침에 될 수 있으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음식은 바로 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절약의 이유로 아침 식사로 빵을 선택을 하는데요. 아마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속함이 우리의 건강에 신속하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빵은 빠르게 소화되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빠르게 먹으면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인슐린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해요. 이로 인해 아침에 빵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빵도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구나.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 달달한 빵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잼을 발라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당이 든 빵에 달콤한 잼까지 추가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빵에 거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러한 음식 섭취는 단순히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서 매우 나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의 질병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결과값인데요. 본인의 식습관이 우리 건강에 즉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산을 봐야지 왜 나무를 보고 있나요? 그거 아세요?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지방간 환자가 5년간 25% 증가했다고 해요.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 4대 원인은 과도한 음주와 비만, 복부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라고 해요. 심평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7년 28만 3,038명에서 2021년 40만 5,950명으로 약 40%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 과체중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지방간은 당뇨병을 초래하고 당뇨병은 치매를 유발해요.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기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음식은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아침에 물에 타서 마시면 안 먹는 거보다 낫잖아? 할머니 미숫가루는 각종 곡물을 갈아 만든 대형식 혹은 선식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은 분들이 섭취하시죠.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도 할머니처럼 미숫가루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숫가루는 사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미숫가루는 곡물을 갈아 만들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르고 이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와 미숫가루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게 되면 건강에 더욱 해로운 식품이 되어버려요. 결국 아침 식사로 미숫가루를 섭취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좋지 않아요. 네 번째, 주의해야 하는 음식은 놀랍게도 당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할머니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건강에 좋다는 가정하에 과일을 선택하시죠? 하지만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일수록 단맛이 강합니다. 바나나 하나에 약 14에서 17g의 과당이 들어있으며 포도는 100g당 16에서 18g, 체리는 100g당 약 12에서 14g, 파인애플은 100g에 10에서 16g, 사과 하나에 19에서 23g의 과당이 들어있다고 해요. 과당은 우리의 몸에서 바로 사용될 수 없으며 먼저 간에 저장된 후에 사용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과당이 과도하게 저장되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쌓이게 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돼요. 과당이 많은 과일은 지방간을 유발하는구나. 내가 다 좋아하는 과일인데. 설탕과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했을 때 지방간이 발생하는 원리와 동일한데요. 즉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과당의 대사 과정에서는 간독소가 생성되어 간 기능을 약화시키고 포도당보다 유해한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과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과일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단맛이 강한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단맛이 강한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니 그래서 아침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피해야 해요. 다섯 번째, 음식으로서 주의해야 할 대상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수프, 시리얼, 과자 등의 대형식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요. 아침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바쁜 일상과 부족한 수면 시간 때문에 이런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원인이 돼요. 결국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활 환경과 습관에 의해 달려 있으며 이것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생활습관병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음식은 느리게 먹고 천천히 먹어야 인슐린 저항성이 안 생기는데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으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가공식품에는 많은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습관에 있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가공 과정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죠.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대부분은 고탄수화물 음식이며
이러한 음식의 섭취로 인해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는 점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할머니, 그럼 어떤 아침 식사를 하여야 우리 뇌세포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백미, 빵, 미숫가루, 과일, 가공식품 안 먹어야지. 맞아요. 할머니, 치매를 피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저는 저희 집도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최적의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려요. 이 방식은 우리의 세포를 젊고 활력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노화를 극복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과 같은 식사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치매를 막고 건강한 생활을 찾아갈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뭐야? 간헐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단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단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돼요. 여기서 주기적은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교대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간헐적 단식의 대표적인 방법은 16대 8 원칙입니다.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오후 12시에 하루의 첫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8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경우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는 하루에 2번의 식사를 의미해요. 이렇게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가지면 우리 몸은 점차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다만 물 이외의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아야 해요. 커피나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요. 우리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재부팅을 하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점에서 간헐적 단식은 아침 식사로 추천드려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저장된 에너지와 영양소를 사용하게 되며 이것이 우리 몸을 정상화하는 방법이에요. 식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대응하며 균형이 깨진 상태를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헐적 단식은 치매 예방을 위한 최적의 식사 방법이죠. 물론 저혈당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래요. 이제까지 치매의 주요 원인인 아침 식사 그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아침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식습관 때문인데 건강식으로 알려진 아침 식사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이제는 아침 식사를 독이 아닌 보약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미빵, 미숫가루, 달달한 과일, 가공식품 등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상 시니어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